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5인 미만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근로기준법상 제한 규정이 4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게도 적용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대상자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 간 노무 제공의 실질관계를 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아니라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모든 업무사항을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행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에 맞춰 근로기준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가 중요하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최저임금, 해고,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이 있고요.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의 날, 휴일, 휴게시간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도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첫걸음인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야 하고 한 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한 장당 계산하므로 만약 50건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곱하기 50건으로 금액이 아주 높아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시간, 연차유급 휴가,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 보상적인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돼야 하므로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없어졌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구입 등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법인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 처리되어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지급 공식은 아래와 같이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한 금액에 총재직일수를 곱하고 365일을 나누면 계산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을 기존의 퇴직금 추계액 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개인연금형인 IRP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영향을 받나요? 4대 보험도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정책자금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4대 보험 EDI 등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월 1일 입사면 그달 말일까지 신고를 2일부터 31일까지 입사한다면 다음 달 15일에 가입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헷갈리던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헷갈리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입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규정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근무 근로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단기근무란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이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죠.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209시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계산됩니다. 40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의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기에 근무시간 40시간에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은 약 52주입니다. 1년을 7일로 나누면 52주가 되죠.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48시간에 52주를 곱하면 2503시간이 1년간 근무한 총 근무시간입니다. 1년이 12달이므로 2503시간에서 12를 나누면 한 달 근무한 시간인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용어가 없고 대신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대한 조항이 있죠. 근로기준법 55조 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유급휴일이 주휴일로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입니다. 유급휴일은 무조건 주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노무사무실로부터 임금 명세서도 의무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2021년 11월부터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액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재해야 하죠. 즉 기본급, 연장 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및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과 상여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통화 단위로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미리 받아간 갑을 등과 상계 처리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연장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이죠.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1주 12시간으로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고 초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산수당만 지급 의무가 없고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차이점을 정리해주세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에서 비교해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비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있고 시행령 별표일에도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데 시행령 별표일에는 없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일의 1장 총칙은 근로조건, 강제근로, 폭행 등에 대한 내용이고 2장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임금, 해고, 그리고 퇴직금 규정입니다. 3장 임금은 임금 지급, 휴업수당 등의 내용이고 4장 근로시간과 휴식은 휴게시간, 주휴수당, 초과 근무에 대한 업종별 예외 규정입니다. 마지막 5장은 여성, 임산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항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하는데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근무에 대하여 동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